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서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오늘 8월 23일 토익 대비 적중 예상 특강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토익 여정에 마침표를 찍어줄 아주 고퀄리티 좋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문제지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혼자 풀어보시고 그 다음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채점과 리뷰 진행하신다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Part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 3명이 찍혀 있는 사진이고요. 일단 이렇게 여러 명이 찍혀 있는 사진의 경우 누구의 동작 또는 상태를 묘사할지 주어 동사를 잘 듣고 찾아가 주셔야 되겠죠. 자, 파트 1에서는 항상 명사와 동사의 강세가 놓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강세와 리듬을 잘 따라가면서 청취를 해 주신다면 쉽게 오답을 소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A번부터 한번 점검해 볼게요. One of the men is entering a room. One of the men is entering a room. 네, 여러분, 남자들 중 한 명이 entering a room, 방 안을 들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작을 알 수 없으므로 A는 오답이 되어야 되겠죠. 참고로 우리가 들어가다라고 할 때는 enter, 그리고 나가다라고 할 때는 exit 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들어가거나 혹은 나가거나 하는 모습을 묘사한다면 자, 조건이 있습니다.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사진에서 뭐가 확인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문, 출입문이 확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출입문을 들어가거나 나가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A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B번은요. One of the men is moving an office chair. 네, 이번에는 남자들 중 한 사람이 moving an office chair, 이제 의자를 옮기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옮기는 동작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답 C는요. A woman is adjusting some headphones. A woman is adjusting some headphones. 자, 가볼까요? A woman is adjusting some headphones. 여러분, 우리 adjust라는 동사는요, 무엇을 조정하다 라는 의미로 여자가 헤드폰을 조정하고 있다가 답이 되려면요. 자, 조건. 우리 adjust라는 표현이 만약 part 1에서 정답이 된다면요. 뒤에 등장하는 이 대상에 손이 닿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겠죠? 바로 잡기 위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손이 닿아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여자가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로는 확인되지만 이 헤드폰을, 그죠? 조정하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A, B, C 모두 동작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오답으로 깨끗하게 소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정답은 이제 D번이 되겠죠? A woman is typing on a keyboard. 네, 이번엔 여자의 동작을 묘사하면서 typing on a keyboard, 키보드에 타이핑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는데요. 여자의 손을 확인해 보세요. 두 손이 키보드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타이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D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어서 2번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사진에서는 2명의 사람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이며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두셔야 되겠고요. 우리 계속해서 명사와 동사, 강세에 집중하면서 한번 오답 여부를 판단을 해 보도록 할게요. A번. They are exiting a greenhouse. 네, 여러분, they are exiting이라고 했네요. They are exiting a greenhouse. 네, 빈칸에 들어갈 명사는 greenhouse였어요. 우리 온실을 뜻하는데 사진 속 장소가 greenhouse로 보여질 순 있습니다만 자, A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 아까 1번에서 이야기했던 부분과 동일하죠. entering or exiting이 답이 되려면 입구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동작이죠. 따라서 A는 오답으로 소거 가능하고요. B번 들어볼게요. They are removing their aprons. 네, 이번엔 they are removing their aprons. removing their aprons. 여러분, aprons라는 것은 앞치마를 뜻하는 또 빈출 단어입니다. 자, 앞치마를 메고 있는 모습이 확인은 되는데요.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앞치마를 removing 하고 있다. 즉, 벗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wearing, 상태로서 착용하는 모습을 묘사했다면, 착용한 상태를 묘사했다면 정답이 가능했을 텐데요. 자, 그럼 C로 넘어가 볼게요. They are squatting down to the ground. They are squatting down to the ground. 네, 여러분, they are
squatting down to the ground라고 했습니다. 그럼 squat,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운동할 때 스쿼트 운동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quat는 쪼그려 앉다라는 의미로 두 사람의 요 앉아있는 상태를 보시면요. 이렇게 쭈그리고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요. C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사한 표현을 또 짚어볼게요. 우리 squat이라는 표현과 함께 crouch라는 표현도 같이 기록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무릎이 땅에 닿지 않은 채로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 사진과 같은 이런 모습을 묘사하면서 등장할 수 있다. 더불어서 여러분, 만약에 무릎이 땅에 닿아 있는 상태라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도 종종 등장하잖아요. 우리 그때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나요? 그렇죠. kneel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다만 kneel 이라는 이 표현은 무릎이 ground,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crouch하고 squat는 지금처럼 이렇게 무릎이 지면에 닿지 않은 채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D 마저 들어볼게요. They are watering some flowers. 네, 이번엔 이 사람들의 동작을요. watering some flowers. 꽃에 물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물 주는 모습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 다시 한번 C번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Part 1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Part 2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Part 2의 핵심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따라서 Part 2는 우리가 질문의 의도를 계속 기억하고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질문의 요점을 우리말로 토해내듯이 되뇌어가며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은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3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Where are fresh vegetables located? Where are fresh vegetables located? 네, 여러분 빈칸 채워서 한번 읽어보세요. Where are fresh vegetables located? 자, 그럼 질문 앞에 where이라는 요 의문사, 이 성우는 where를 충분히 굴려서 발음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장소를 묻는 의문사 where이기 때문에 신선한 채소가 어디에 located,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의역하셔서 되뇌가셔도 상관없겠죠?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어디에 있어요? In aisle 3. 네, in aisle 3. 자, 발음하실 때 이 S는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묵음이에요. 따라서 aisle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되겠죠? 3번 복도예요 라는 특정 장소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A번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만 하겠죠. 직접적으로 장소로 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B번은? Some carrots and beans. 네, 여러분, some carrots and beans는 아마 질문 속에 언급된 이 vegetables라는 표현 때문에 연상할 법한 혼동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C도 마저 들어볼게요. I don't usually wear it. I don't usually wear it. 전 보통 그걸 입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입다라는 표현이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정답은요. 장소로 답하는 A번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When is Miss Stanley going to be back from a trip? When is Miss Stanley going to be back from a trip? 네, 여러분 이번엔 우리 앞서 다뤘던 3번과 비교했을 때 요 질문 앞 의문사는 When is when 하고 여기 콧소리가 놓여 있어요. 그렇죠? 자, 시점을 묻는 의문사 when이었습니다. 이 의문사 when의 특징이 있다면은 이렇게 콧소리, 비음이 놓여 있는 사운드가 들린다는 거예요. when is. 자, 그리고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우리 고유명사, 사람의 이름을 Part 2에서 기억하고 되뇌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냥 이름은 땡땡 이렇게 되뇌가시면 됩니다. 땡땡 씨가 그녀의 여행으로부터 언제 돌아올까요? 라는 돌아오는 시점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A번 확인해 볼게요. She traveled to Boston. 그녀는 버스턴으로 갔어요 라고 했네요. 언제 돌아오는지를 묻는 질문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A는 오답으로 소거하실 수 있겠죠. 자, B번은요. Next Monday morning. Next Monday morning 시점으로 답하고 있었어요. 또 next를 붙여서 특정한 앞으로 미래의 시점으로 답을 하고 있는 B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On the back of the menu. 네, on the back of the menu라는 것은 뭐에 가능한 답변일까요? 메뉴판 뒷면에요 라고 답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어디에 라는 where에 가능한 답변이기 때문에 C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시점으로 답하는 boy, B번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5번 한번 들어볼까요?
Who is going to make our promotional brochure? Who is going to make our promotional brochure? 네, 가볼게요. Who is going to make our promotional brochure? 여러분, 파트 2에는 else의 빈출 표현이 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일부 틀린 문제만 이렇게 리뷰하고 넘어가기보다는요. 전체적으로 스킬2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질문과 그리고 선택지에 있는 문장 혹은 질문들을 다 따라 읽기 하시면서 쉐도잉 하시면서 리뷰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려요. 우리가 파트 2에 있는 질문과 그리고 문장 쉐도잉을 통해서 else의 빈출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익혀나갈 수 있고요. 이는 곧 파트 3, 4의 빈출 표현들을 우리가 미리 또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who란 의문사 물론 중요한데요. 항상 우리 파트 2에서 끝까지 듣고 문제를 접근하는, 정확하게 듣고 접근하는 훈련을 해주셔야겠죠. 자, 누가 홍보용 소책자, 홍보용 책자 브로셔를 만들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브로셔, 이 책자를 만들 사람으로 답을 한다면 어렵지 않을 건데요. A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Daniel is working on that. 네, 특정한 사람으로 답을 하고 있네요. 따라서 Daniel이 그걸 작업 중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that이라는 것은 질문에서 언급된 그 브로셔를 지칭하는 표현이 되므로 Daniel이라는 특정 인물이 작업 중이다. 정답은 A번이 되어야겠습니다. B번은 No, I don't think so. 의문사 의문문에는 여러분 no 혹은 yes로 답할 수 없죠. 따라서 부정의 답변을 취하는 B번 소거 가능하고요. The marketing campaign. 네, C의 경우 마케팅 캠페인이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묻는 질문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A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Do you want me to get some more ingredients from the store? Do you want me to get some more ingredients from the store? 네, 빈칸 채워서 한번 읽어보죠. Do you want me to get some more ingredients from the store? 자, 일단 질문 앞부분에 Do you want me to?로 시작하는 이 질문은요. 질문의 의도가 제가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할 때 사용하는 제공 의문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자, 그럼 get some more ingredients. 제가 상점에서 ingredients는 우리 흔히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를 의미하죠. 그럼 재료를 좀 더 사올까요? 사다 드릴까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제가 재료를 더 사다 드릴까요? 라는 이 상대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의도의 질문에 일반적으로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답변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A번부터. In the basement. In the basement는 장소로 답을 하고 있는 전치사 구이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 그리고 의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엉뚱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B번은요. How do you like the pancakes? How do you like the pancakes? 라고 했는데 여러분 How do you like? 라고 질문하면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팬케이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질문에서 언급된 ingredients라는 표현 때문에 아마도 pancakes라는 표현을 좀 끄집어낸 함정이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B번은 질문의 내용과 무관한 엉뚱한 응답입니다. 제가 재료를 좀 사다 드릴까요? I would appreciate that. 자, 그 상대의 도움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라는 수락의 답변을 취하고 있는 C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요, C로 선택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7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Which conference room should we hold the interview in? Which conference room should we hold the interview in? 네, 여러분 질문 앞에 which conference room으로 시작했습니다. which라는 의문사는 어느 또는 어느 것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뒤에 명사가 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conference room,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열어야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which라는 의문사 의 접근 방법은 뒤에 등장하는 명사가 답을 결정하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특정한 컨퍼런스 룸으로 답을 하는 선택지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어떤 회의실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겠죠? The candidates are ready. 네, the candidates are ready. 여러분 아마 질문 속에 interview라는 면접이란 표현 때문에 연상할 법한 candidates, 후보자, 지원자를 언급을 해서 지원자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라는 이런 식의 함정을 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회의실을 사용을 해야 하는지 하고는 무관한 엉뚱한 응답이기 때문에 A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B번으로 가볼게요. 자, 어디에서 열어야 하는지. Yes, there was enough room. 여러분, B번을 듣자마자 웃으면서 가실 수 있겠죠? 우리 의문사 의문문에는 yes or no로 답변이 불가하니까요. 자, 그럼 C로 넘어가서 I don't have a preference. I don't have a preference. 여러분, 우리 preference라는 것은 선호하는 것,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저에겐 선호사항이 없네요 라고 답을 했어요. 그 말인즉슨 뭐 상관없어요. 어떤 방이든 어느 회의실이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라는 의미의 간접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컨퍼런스 룸으로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전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전 선호하는 방이 딱히 없어요. 라는 C번이 정답이 되어야만 하겠네요. 오늘 파트 2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답을 하는 답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의 답변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변별력이 까다롭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 직접적인 답변을 취하는 이런 경우는 다 맞춰 가실 수 있도록 평소에 파트 2의 기본적인 풀이 방법들을 잘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 2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파트 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와 선택지의 요점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했는지 한번 스키밍 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네요. 8번 문제부터 보실게요. 자, 남자는 어떤 문제점을 언급하는가? 자, 파트 3는 성별이 다른 두 남녀 간의 대화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단서가 누구의 말에서 언급이 될 것인가? 화자를 예측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화자 예측이 가능한 유형의 문제예요. 자, 남자가 언급하는 뭔가 좋지 않은 상황, 문제점과 관련한 표현을 한번 노려보시고요. A번부터 몇몇 기계들이 배송이 되지 않았다. B번은요, 서비스가 not available, 일부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지 않다. 자, C의 경우 remote control, 리모컨이요, 분실되었다. 자, D번은요, 기기가 malfunctioning, 오작동한다. 즉, 기기 고장의 문제입니다. 자, C하고 D를 좀 구분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A번도 마찬가지. 우리 machines 하고 device, 그 사이에 remote control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뭔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remote control은 좀 더 구체적인 사물의 명칭이라면요, 이를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device 그리고 machines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복되는 단어들, 유사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을 보게 되신다면은 각 선택지의 의미를 잘 구분을 지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A번은 배송의 문제고요. C는 분실된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D번은 바로 오작동, 고장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9번은요. 여자가 오늘 오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묻고 있거든요. 그럼 this morning 이라는 요 시간 표현을 지문에서 노려듣되 여러분 이 문제는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될 것인지 예측이 되지 않아요. 여자가 언급할 가능성이 일단 높긴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남자가 단서를 언급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A번은요. 장비를 설치했다. B번 직원에게 전화했다. C는 자, parts는 부품을 뜻하죠. 그 부품들을 주문을 했다. D는 이메일을 보냈다.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엔 남자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우리 say라는 동사 앞에 화자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면 해당 화자가 단서를 반드시 언급을 한다는 것이죠. 남자의 말에서요. 제가 할게요 라는 미래의 계획을 밝힐 때 사용할 법한 표현. 우리 미래 시제 will 또는 be going to, plan to 등과 같은 표현을 한번 노려볼게요. 자, A번은요. 진열을 설치한다. B번에 retrieve라는 것은요, 회수하다, 되찾다 라는 의미로 제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다, 가져오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fance라는 건요, 여러분, 요즘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건데요. 바로 선풍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선풍기를 가져온다. C의 경우는요, 몇몇 창문 문을 연다. 그리고 D번은요, 상점의 문을 닫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문제 다시 한번 싹 훑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의 순서와 지문의 흐름은 일치하니까요. 우리 문제 세 개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생각을 곱씹어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자, 남자가 언급하는 문제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리고 여자는 오늘 오전에 무엇을 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남자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 말할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의 초반부 항상 첫 대사부터 집중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Jerry, the air conditioning unit here in our gift shop doesn't seem to be working. The air conditioning unit here in our gift shop doesn't seem to be working. 네,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바로 문제점의 단서가 언급되었습니다. 우리 빈칸에 들어갈 표현 한번 짚어볼까요? The air conditioning unit 뭐였어요, 여러분? The air conditioning unit이었습니다. 우리 unit이라는 요 표현은요, 이렇게 기계를 세는 그런 단위 명사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에어컨 얘기하는 거죠. air conditioning unit. 자, 그러면 에어컨이 here in our gift shop 자, 여기서 또 화자들의 근무처까지 알 수 있어요. Here in our gift shop. Our이란 대명사는 곧 화자들을 지칭하는 거니까요. 두 사람은 이제 gift shop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어컨이요. doesn't seem to be working. doesn't seem to be working.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대요. It's supposed to get pretty hot today. 네, 오늘 굉장히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덥기로 되어 있는데, doesn't seem to be working. 이제 에어컨 작동이 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핵심은 뭐죠? 그렇죠. 에어컨이라는 이 기기의 오작동, 고장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바로 D번의 malfunctioning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에어컨이 오작동한다, 즉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지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고장의 symptoms, 증상으로서 언급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요, 에어컨에서 오작동 증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쵸? 온도가 낮아지지가 않네요. 시원한 바람이 나오질 않아요. 혹은 에어컨에서 물이 셀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면 작동이 처음에 되다가 바로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막 전원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들도 결국엔 고장, 오작동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에서는 그런 증상을 구체적인 정보로 언급을 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9번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자가 오늘 오전에 무엇을 했는지 들어볼게요. Yes, I know. Actually, I called a technician this morning. Actually, I called a technician this morning. 네, 키워드 in this morning 앞에 단서가 놓여 있었는데요. Actually, I called a technician. 자, 그러면 여자가 오늘 오전에 무엇을 했다는 건가요? 네, 기술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라고 했으니까요. 선택지에 called라는 표현 그대로 네,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문에서 언급된 이 기술자라는 technician을 유사어휘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worker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paraphrase한 재표현한 B번이 이제 정답이 돼야만 하는 거죠. 좀 더 들어보면 He's going to inspect the air conditioner later this afternoon.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그분이 그 에어컨 기기를 점검을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 10번으로 가셔서 남자가 턴을 넘겨받으면 남자의 말에서 제가 뭘 할게요 라고 하는지를 기다려 주시면 돼요. 가볼게요. Oh, that's good to know. However, what should we do in the meantime? It is already getting uncomfortable. 네, 자,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점검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 우리 어떻게 하죠? 벌써 지금 되게 불편한데 막 더운 거예요. 조금 더 들어봐야겠죠? We have a couple of fans in the storage locker in our basement. We have a couple of fans in the storage locker in our basement. 네, 자, 여자의 말에 따르면 we have a couple of fans. 아까 선택지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온 단어예요. 우리 저기 선풍기 몇 대가 있어요. 어디예요? In the storage locker. 우리 보관 락커함에 지하에 있는 그 보관함에 저 선풍기 몇 대가 있거든요. We can use them until it is fixed. 네. We can use them until it is fixed. We can use them. 우리는 그 선풍기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Until it's fixed. 그 에어컨이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 선풍기를 좀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라고 했어요. 자, 이제 남자가 턴을 넘겨받으면 That should help cool down the shop. Good idea. I'll grab them now. I'll grab them now. 네, 자, 여자가 이야기한 대로 남자가 I will grab them now 라고 했는데요. 이제 grab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이렇게 집어오다 라고 할 때 쓰이는 또는 어딘가에서 가져오다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grab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유사어휘에는 bring 또는 retrieve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선풍기가 보관되어 있는 그 보관함에 가서 이 fans, 선풍기를 가져오겠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선택지 정답은요. 바로 B번으로 연결을 해주셔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셔서 또 우리 스키밍 점검해 봐야겠죠? 11번입니다. 여자는 누구인 것 같은가? 라고 물었는데요. 여자의 직업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 most likely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뭐뭐인 것 같은가로 해석을 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고요. 이런 문제는 이제 유추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직접적으로 뭔가 직업 표현을 언급을 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요. 직업이나 근무처 또는 장소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곳곳에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은 그런 직업 근무처 관련 표현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는 좀 유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A번부터 보실게요. 전문가라는 표현보다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자, financial, 재정 전문가래요. 자, B번은요, 버스 운전사고요. C는요, 매표소 직원, 그리고 D는 개인 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택지를 구성하는 이런 직업이 담당하는 업무가 단서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넘어가서 12번으로 갈게요. 이번엔 따옴표를 포함하는 의도 파악 문제입니다. 자, 남자가 saving time is the priority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priority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뜻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는 게 is the priority,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남자가 의도하는 게 무엇인가? 자, 인용어구를 기준으로 해서 앞 또는 뒤에 언급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논리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만 할 거예요. 자, 1번은요, 그는 회의를 미뤘다. B번은요, 기꺼이 돈을 쓸 의향이 있다. 자, C의 경우는요, 자, 그는 일정을 바꿀 수가 없다. 자, D번은 그는 여정을 위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택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미련을 버리고 넘어가서 13번. 여자는 무엇을 요청하는가? 자, 13번 문제는 화자 예측 가능합니다. 여자의 말에서 단서를 확실히 듣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자, A번부터 용지라고 했네요.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 그리고 B번은요. identification cards라고 하면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신분증이 되겠죠. C의 경우는요. 이메일 주소, 그리고 D번에서 details라는 것은 세부 정보, 좀 포괄적인 개념의 단어이니까요. 무엇에 대한 정보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payment예요. 그러면 결제 혹은 지불과 관련한 세부 정보라고 했다면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정보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될까요? 그렇죠. 신용카드 번호가 이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3개 다시 훑어볼게요. 여자의 직업을 물었고요. 자, 의도 파악 문제 등장했어요. 시간을 절약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남자가 의도하는 바. 그리고 마지막 여자가 요청하는 사항까지요. 자, 지금 이 세 문제 가운데 13번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이 위에 있는 두 문제는 화자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잘 짚어보면서 출발해 볼까요? 첫 대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가볼게요. Excuse me. I've been reviewing your bus routes from Dusseldorf to Paris. I've been reviewing your bus routes from Dusseldorf to Paris. 자, 초반에요, 여러분. 제가 your bus routes라고 했어요. 당신의 그 버스 루트 경로를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출발지와 그리고 목적지가 등장했고, But I'm a bit confused. 근데 조금 혼란스러워서요. Do they all stop in Cologne? Do they all stop in Cologne? 네, do they all stop in Cologne? 그러면 콜론이라는 곳에서 이 버스들이 모두 다 서는 건가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 11번 문제에서 이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는 좀 유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초반부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단 우리가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your bus routes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your이라는 것은 곧 여자를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자에게 버스 루트에 대해서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아직까지 여러분 11번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느낌이 있거든요. 여자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No,
We offer non-stop service twice a day at 6 a.m. and 5 p.m. We offer non-stop service twice a day at 자, 6 끊을게요. a.m. and 5 p.m. 네, 여러분, we offer non-stop service twice a day. 자, 남자의 그 문의에 대한 응대를 하면서 여자가요, 자, we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요. we라는 것은 여자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는 non-stop service,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에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가는 그 직행 서비스를요, twice a day, 하루에 2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이런 직행 버스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남자한테 안내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It's about 20 euros more than our routes with stopovers. 네, with stopovers. 여러분, stopovers라고 하면은 이렇게 경유지에 잠깐 멈춰 서고 들려서 가는 즉 non-stop이 아니라 경유지 멈췄다 가는 그 버스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가 경유지가 있는 경유지를 걸쳐서 가는 저희의 루트보다는 그 직행 버스가요, 20유로 정도가 조금 더 비싸다라고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있어요. But the trip is 2 hours shorter. 네, 하지만 이 직행이 이제 2 hours shorter, 2시간은 조금 더 일찍 덜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여자의 이 대답을 우리가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여자는요, 남자에게 버스 루트에 관한 정보와 그리고 금액에 대한 정보, 또 버스의 소요 시간, 기간에 대한 정보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가장 likely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요,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매표소 직원이 여자의 직업으로 가장 적합한 선택지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쌤, 그럼 버스 드라이버는 왜 안 돼요? 이렇게 묻는다면요. 업무의 그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버스 드라이버는 운전을 하시는 운전사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분인데, 기사분이 물론 이제 그 운행하는 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의 그 범위를 생각해 본다면 드라이버 분들은 운전해 주시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시는 역할을 담당하시겠죠. 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과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버스 루트에 대한 그런 스케줄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티켓팅 에이전트는요, 남자의 그 문의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 듣고 나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다 듣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도 정답이 명확해질 겁니다. 자, 이제 우리 12번에 시간을 절약하는 건 우선순위죠.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의도하는 걸 한번 찾으셔야 돼요. 앞서 여자가요, 그 금액을 이야기하면서 2시간이 더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금액적인 부분은 조금 더 비싸다고 했죠. 직행버스가요. Saving time is the priority. 네, 바로 그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남자의 답변이었어요. 자, 그럼 시간 절약은 저에게 우선순위죠. Do you still have tickets available for tomorrow morning? 네, 그리고 내일 오전에 tickets available, 구매 가능한 티켓이 여전히 있을까요? 라고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남자는 이 20유로가 더 들지라도 그 돈을 충분히 낼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선택지 가운데 B번으로 연결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3번으로 빠르게 넘어가셔야 돼요. 여자가 턴을 넘겨받으면 우리 마지막 문제는 여자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되는 거니까요. 자, 여자의 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세요. There are still 2 open seats. If you give me your name and a valid credit card number, I can reserve one for you now. If you give me your name and a valid credit card number, 자, 여자가 if you give me your name, 이름과 그리고 유효한 credit card number, 신용카드 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신다면 제가 예매를 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즉, 요청하는 건요, 이름과 그리고 신용카드 번호인데요. 이 신용카드 번호가 선택지에서는 결제와 관련한 세부 정보를 의미할 수 있는 payment details로 이렇게 재표현되어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자가 마지막에 결제 정보 알려주시면은 제가 reserve one 티켓을 예매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자의 직업은 매표소 직원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파트 3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어서 우리 파트 4로 가보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